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임대순입니다. 오한 폐렴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2억 명이 감염이 되고 17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런 소문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한 폐렴 살아남기,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부제목, 노화와 면역력. 비타민 D 박사 임대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신종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이 스파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폐세포에 침투를 해서 얘네들이 그 RNA를 갖다가 집어넣고 RNA를 복제하고 껍데기를 복제해서 자기네들이 재생산을 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 아니고요. 보통 감기 바이러스로 유행을 해요. 근데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죠. 2003년도에 중국에서 유행해서 전 세계로 퍼진 사르스, 여러분들 사르스 아시죠? 박쥐에서 사람한테 감염하고, 12년도에 중동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퍼진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한에서 퍼졌죠. 코비드 19. 이 슬라이드는 보시면은요, 2002년도, 3년도 세계에서 어떻게 사르스가 퍼지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시면 4월 달에 막 증가됐다가 5월 달부터는 서서히 없어졌다가 6월 달부터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사망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르스에 대해서 병에 걸리면은 대개 사람들이 10% 죽어요. 근데 65세 이상이면 50%가 죽더라. 그리고 어린이들은 대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더라.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요. 베이징, 광동, 티안진, 텐진이죠. 텐진, 베이징, 광동. 세 가지의 그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40대까지는 거의 안 죽죠. 근데 50대부터 막 죽기 시작하고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많이 죽었는데, 이 광동에서는 별로 안 죽었죠. 따뜻한 지역이니까. 베이징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해서 별로 안 죽고, 비슷한 지역인 텐진이라는 데에서는 시골이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 2015년도에 메르스, 한국에서 발생했죠. 똑같아요.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 달 되니까 싹 자취를 감췄죠. 6월 달 되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유행을 아마 5월 달까지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6월 되면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6월 되면은 사망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 19에 대해서 잘 보죠. 사르스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게 사람 수도 많고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15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 표시를 보면은요, 독일이라는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북위 48도 지역에서 살아요. 그러면 비타민 D 레벨이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해서 비타민 D가 쭉 떨어졌을 때,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 북위 38도에서 50도 사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에서 팍팍팍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막 사람들을 마스크 안 썼다고 집단 감염됐다고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불과 한두 주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아예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악수하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막 포옹도 해요. 그리고 이 수십만 명이 여기 모였죠? 근데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보시죠. 인도는 파란 나라, 여기에서는요. 중국은 빨간 나라. 중국은 비타민 D가 낮은 나라. 인도는 비타민 D가 높은 나라. 왜 그러냐? 적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버마,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은요. 햇빛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럼 뭐예요? 햇빛이 좋은 나라들은요. 대개들 뭐 햇빛이 좋은 나라에서도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는데 대개 많다. 대개 50은 넘는다. 한국 사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비드 19으로 중국에서 죽은 사람들 보니까요. 전부 50대, 60대, 70대, 80대로 이렇게 막 사망률이 증가돼요. 40대에도 거의 없죠. 0.4%. 잘 안 죽는다. 그렇죠? 비타민 D 레벨을 쫙 체크했더니 비타민 D가 나이 들면서 부족증이 심해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정상세포가 좋아요? 나이 든 세포가 좋아요? 정상세포가 좋죠. 나이 들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병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가장 에센셜하다, 최고다라는 거죠. 비타민 D가 헬퍼 T셀을 도와가지고 바이러스를 감염이 된 세포들, 암세포로 된 세포들을 잡아먹어요. 이 세포들이 우리가 이 세포 속에 바이러스가 들었는지 캔서셀이 들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가 충분한 경우에서는 이 헬퍼 T셀이 가가지고 너 바이러스 있어? 그러면 죽여버리고 캔서셀이 있어? 박테리아가 들어있어?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카텔리사이딘이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질 못해요. 그리고 세균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세균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비타민 D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염증을 없애버려요. 염증.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염증이 안 생긴다. 사이토카인 스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도 안 되고 바이러스도 잘 죽인다 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T셀, 헬퍼 T셀, 사이토톡식 T셀이 어디서 생겨요? 이러한 타이무스에서 생기는 거죠. 흉선이라고 그래요. 흉선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커요. 근데 30살 되면 이렇게 조그매지고요. 그 다음에 40, 50, 60 이렇게 되면은요. 거의 흉선이 없어지고 기름으로 변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의 골수나 흉선에서는 활발한 T셀, B셀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름으로 꽉 차고 이 세균을 잡아먹을 수 있는 T셀, B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타이무스가 작아진다. T셀이 힘이 없다. B셀이 힘이 없다. 염증만 생긴다. inflammation. 그리고 자가 면역들이 생긴다. 그래서 중환자와
비중환자, 중환자들을 봤더니 피 속에 염증 물질이 너무 높았어요. 튜머 네크로스 팩터, 인터루킨 2, 7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높으면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낮아서 자기를 안 죽이고,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은 염증이 지나치게 많아서 중환자가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사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타민 D의 역할은 염증 세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대신에 이 바이러스가 염증 세포를 죽여주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이러스 감염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50명 사망을 했을 때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30대 1명, 40대 1명, 50대 5명.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적으로 50대 이상으로만 죽었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도 나이가 사망률에서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의외가 있어요. 의외. 신기하게도 의사들은 이원양 씨라고 최초로 우한폐렴을 보고한 사람이에요. 12월 31일 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의과 대학생 때 그 사스가 생겼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33살이 됐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딱 한 거라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똑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중국에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유언비어 유포죄로 체포해가지고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 그래? 우한폐렴이 새로 생겨났어? 신종폐렴에 대해서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 그 구정 때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이고 우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지고 한국도 미국도 이태리고 유럽도 큰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의사를 갖다가 잡아다가 족치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 쉬쉬하고 그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의사 이원양뿐만 아니라 세헌안장 호흡기 내과 평인화 씨도 29세, 역시 29세인 의사인 샤스스도 29세에 사망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의사들이 면역력이 너무 낮다. 그러면 그게 미국,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 연세대 검진센터에서 보면 암이 걸리는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3배, 3.67배 높았다. 왜 높아요? 비타민 D를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이 의사다. 그럼 의사들이 나쁩니까? 의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의사 교과서예요. 못 먹게 해요. 비타민 D는 죽이는 물질이고 비타민 D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이건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에서 의사들, 레지던트, 그리고 뭐 너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족증 내지는 결핍이다.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에요. 그러는데 왜 안 먹어요? 사람들이 비타민 D 먹으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뭐 콩팥이 망가진다, 간이 나빠진다, 신장에 쌓인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사들을 믿으면 안 된다.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우리 T셀, B셀, 모노사이트, 우리 피부, 장 이런 데에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떤 의사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에서 얘기인데요. 햇빛을 1시간 쪼였더니 겨우 비타민 D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냥 비타민 D도 안 먹고 햇빛도 안 쪼인 사람은 더 낫죠.
그러면 비타민 D를 조금만 먹었어요? 비타민 D를 먹었으니까는 혈중 비타민 D 레벨이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뭐 30분만 햇빛 쬐어라, 뭐 1시간 햇빛 쬐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타민 D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해져 가지고 아프리카나 인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젊은 사람들보다도 면역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버섯에 있는 자연식품인데 면역을 증가시키고 비타민 D처럼 암세포를 죽이고 면역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떨어뜨리고 그러한 물질이 있다. 또 하나는요. 레스베라트롤은 여러분들 그 포도주 좋아하시는데 붉은 포도주에 있는 성분인데 이 레스베라트롤도 똑같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염증세포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이타민 D가 없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쁜 세포들을 못 죽이는 이러한 내 면역력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바이타민 D나 다른 물질이 충분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보면 암세포를 보면은 우리 그 T세포가 사이토톡식 T셀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건강한 세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비디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알람 설정과 구독과 알람 설정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